생두를 납품하시는 분, 로스팅 하시는 분, 소비자분들까지도 다 공감되시겠지만 생두 원두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정확히 얘기해서 생두의 금액은 농장주, 농부가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통은 농부가 올린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어떤 일정 저가형 원두만 올라간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생두를 수확한다고 해서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올리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뭐 브라질의 서리, 가뭄, 엘니뇨 같은 현상들 예보를 듣고서 미리 올립니다. 누가? 농부가? 아니요. 뉴욕에 아이스 업체라고 있어요. 선물 시장인데 이제 여기서 전 세계의 아라비카 금액이 상정됩니다. 이제 이런 기후 리스크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은 이런 펀드, 투자 기금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생두 금액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굳이 안 올리고 싶어도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딱히 뭐 어떤 등급의 이상 이하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후 예보를 보고 그 지역의 생두가 올라가는 거죠. 특히 브라질의 원두는 전 세계 아라비카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만큼 크니까 브라질의 이슈를 듣고서 전 세계 아라비카 생두 금액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 나라가 아니어도 브라질의 기후를 듣고서 다른 나라들의 생두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생두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로스터리 납품 업체분들은 조금씩 참죠. 뭐 100원, 200원 올릴 바에는 그냥 유지를 하자. 이렇게 참고 쌓이다가 올라가는 게 원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기에는 폭등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올리지 말아야겠다 하다가 너무 마이너스에 안 남아. 이제 그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을 더 봐야겠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폭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생두 금액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그거죠. 환율인데 해외에선 10% 인상되는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20, 30%가 올라가는 거죠. 원가에서. 이런 것들이 총 더해져서 소비자가 보는 원두 금액이 폭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으로 물어볼 게 많습니다. 저가 커피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가 커피, 저가 원두는 정의가 뭔지, 뭐 얼마 이하가 저가 원두인 건지, 맛이 없는 배합이 저가 원두인 건지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진을 안 남기고 저렴하게 했지만 원두가 저렴하니까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뭐 어떤 분들은 1kg에 2만원대 이하는 저가 원두다, 품질이 좋지 않은 원두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쉽게 이야기해서요, 만약에 만원짜리 생두를 볶아서 2만원에 판매를 해요. 그럼 마진 2배인 거네요. 만원이 마진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우리가 생두를 가지고 와서 볶음 원두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것들은요, 로스터기, 가스, 전기, 로스터, 인건비, 그리고 원두 봉투, 그 봉투에 되어 있는 인쇄,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원두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거에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마진율 100%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원두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 로스터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된 원두인 거죠. 최대한 마진율 줄여서 많이 팔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원두를 판매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콜이 와서 응대를 해야겠죠. 어떻게 잡으세요라고 맛을, 혹은 우리가 현장 가서 맛을 잡아드리고. 근데 이런 게 과연 서비스일까요? 만약에 소규모 이런 로스터리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합쳐진 게 우리가 받고 있는 원두의 금액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게 다 복합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생두의 금액, 날씨, 기후 이런 것들, 그리고 로스터의 인건비, 재료비, 가스비, 관리비죠. 그리고 그 이후 관리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진율을 한 50%만 돼도 엄청 버겁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원두가 얼마짜리면은 대충 원가는 이쯤 되겠다라고 감이 오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원두를 구매를 했어요. 카페에서 처음에 구매를 해서 현장 가서 시음도 해드리고 테스트 해드리고 세팅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원두를 쓰고 있는 업체가 전화가 와요. 커피가 이상한 것 같다, 맛이 없다, 세팅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세팅하러 가는 게 의무인 건지 아니면 의무가 아닌 서비스인 건지, 과연 그 서비스도 몇 번 정도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나중에 제가 로스터리를 하나 차릴 건데 그때 필요한 답변들이죠. 정말 순수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게 전화가 올 때마다 현장 카페를 가서 세팅을 잡는 게 저의 업무 임무인 건지, 아니면 이제 원두를 주고 레시피 카드를 드리는 게 끝인 건지, 아니면 엄청 멀리 계시는 분들도 제가 한 번쯤은 꼭 가서 세팅을 잡는
받는 게 의무인 건지 이런 게 조금은 고민되긴 해요. 사실 내가 만든 원두를 최대한 맛있게 내리는 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그 맛을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 맛을 공유하는 게 맞기도 해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이런 게 많이 고민입니다. 유선 상담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커피는 맛을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내가 볶은 원두를 판매를 해서 과연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야 할까에 대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와도 가서 세팅 잡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뭐 다른 거 없고 진짜 순수한 질문이죠. 댓글 좀 적어줘요.